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카카오톡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친구 추천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런 한파 속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SK 예상했던 대로 최준용이 돌아오자 전혀 다른 팀이 됐다. 최준용 복귀 후 5경기에서 4승 1패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일한 패전은 1위 KGC에게 당한 것이다. 최준용은 5경기 평균 16.6득점 6.6리바를 기록하며 기대에 부응하는 중. 이제 자밀 원희와 김선영의 부담이 줄어듦과 동시에 상대 견제가 분산되는 효과까지 있으니 일석이조다. 예비역 최성원도 같은 시기에 팀에 합류하여 높은 성공률로 평균 11.2점을 넣어주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의 시즌은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삼성 지난 6경기에서 1승 5패의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6위로 떨어졌다. 기록에서 잘 드러나던 문제는 공격력이다. 올 시즌 삼성의 득점이 80점을 넘긴 건 총 5번인데 그 전부가 첫 6번째 경기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12경기 연속 78점 이하에 그치고 있으며 60점대를 기록한 경기도 5번이나 된다. 이정현의 야투율은 KBL 역사상 최악을 논하고 있으며 팀 내 득점 1위 데릭스는 부상으로 3주 아웃 판정을 받았다. 김시래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코멘트 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은 SK가 홈에서 86에서 90으로 졌다. 삼성의 두 용병이 합쳐서 33득점 21리바를 합작한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최준용의 합류와 데릭슨의 부상 등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두 팀은 공격력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같은 슈팅 기회를 준다고 해도 결과로 산출되는 득점에서 비교 불가 수준이다. 삼성이 SK를 따라 경기 템포를 끌어올린다 해도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히려 점수 차만 커지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홈팀 SK의 일반 매치 및 핸디캡 매치 승리를 예상한다. 언더 오버 게임은 오버 추천 배팅 -5.5 SK 승 159.5 오버. 우리카드 직전 경기에서 한국전력을 3-2로 이겼다. V-리그 복귀 후 2경기 연속 부진했던 아가메즈가 마침내 이름값을 하며 62%의 성공률로 40득점을 기록해준 덕이다. 그러나 상대 블로킹에 8번이나 걸리는 등 나이에 따른 실력 및 높이 저하는 어쩔 수 없다는 평가. 우리카드는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의 기록을 나타내면서 범실은 가장 적게 하는 견고한 플레이가 최대 강점이었다. 아가메즈 영입으로 공격 및 서브와 블로킹이 강화된 반면 범실은 대폭 늘어났다. 이게 득일지 실일지 지금부터 지켜봐야 한다. OK금융그룹 지난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득점 1위, 공격 성공률 3위에 올라있는 레오의 활약이 돋보이는 가운데 조재성과 차지원도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3명의 삼각편대는 현 시점에서 리그 최강이라 할 만하다. 다만 디그 꼴찌, 블로킹 6위 등 수비에서는 평균 이하라는 점이 문제다. 오직 화력 하나로 승부하는 화끈한 스타일이다. 코멘트 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은 우리카드가 3-0으로 이겼다. 우리카드가 서브 득점과 블로킹에서 모두 상대를 압도했고 범실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 그러나 레오만큼은 단 한 번도 블로킹에 막히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공격을 선보였다. 만약 레오에게 공격권을 몰아줬다면 그런 일방적인 경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가메즈의 기량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안드리치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카드의 강점을 해치는 면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그건 전반적인 팀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오늘 경기는 접전 끝에 OK금융그룹의 승리를 예상한다. 언더 오버 게임은 오버 추천 배팅 OK금융그룹 185.5 오버. KGC 현대건설과 GS 칼텍스 상대로 연패를 당했다.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2-1로 앞서던 시점에 용병 엘리자벳이 허리 통증을 느껴 코트를 떠났고 그녀의 공백 속에 GS전까지 내준 것. 그러나 큰 부상은 아니며 직전 경기의 결장도 예방 차원에서의 결정이었다. 오늘 경기를 통해 복귀할 가능성이 크고 득점 1위,
공격 성공률 3위에 올라 있는 절대적 에이스의 합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엘리자벳의 공백 속에 기회를 얻었던 이선우가 좋은 활약을 펼쳐준 덕에 앞으로의 가용 자원이 늘어난 상태. 앞으로도 계속될 중위권 싸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IBK 직전 경기에서 흥국생명에 1에서 3으로 졌다. GS 칼텍스와 페퍼를 이길 때 펄펄 날았던 김희진이 그날은 공격 성공률 18%로 침묵했고 그것이 직접적인 패인이다. 그러나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기량면에서 수준 미달인 용병 산타나다. 공격 성공률 36.1%로 페퍼의 니아 리드와 함께 7명의 용병 중 꼴찌를 다툰다. 그런 만큼 김희진과 표승주, 김수지 등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김희진의 꾸준한 활약이 절실하다. 코멘트 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은 KGC가 3위로 이겼다. 4세트까진 팽팽한 승부를 벌였는데 정작 5세트는 15-8로 싱겁게 끝났고 양 팀의 총점도 111-100으로 꽤 큰 차이가 났다. KGC가 조금만 더 집중했다면 굳이 5세트까지 갈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용병 대결에서 엘리자벳이 산타나를 압도했고 그에 따른 팀 공격 성공률은 38.38%와 30.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아무리 김희진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지만 용병의 실력 차가 이렇게 크면 극복하기 힘든 곳이 V-리그다. 특히 엘리자벳은 몰빵 배구에 최적화된 선수라 더더욱 그렇다. 홈팀 KGC의 일반 매치 및 핸디캡 매치 승리를 예상한다. 언더 오버 게임은 언더 추천. 이번에는 5세트까지 가지 않고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추천 배팅 KGC 인30 4승 183.5 언더. 모로코 피파 랭킹 22위 F조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 나왔고 이는 모로코가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 강호들을 상대로도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전 대회 4강까지 갔던 벨기에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두 팀이 노쇠화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강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에는 충분했을 것. 결국 지난 경기처럼 전방에 확실한 찬스가 많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엔-네시리와 지에흐 모두 올 시즌 클럽에서의 폼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도 모로코 입장에서는 악재. 결국 측면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이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키미가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방의 영향력을 아주 높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모로코와 스페인은 2018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해당 경기는 2-2로 끝나면서 모로코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스페인 피파 랭킹 7위 일본에게 일격을 당해버렸고 16강 진출 실패 위기를 맞았으나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이겨준 덕분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다만 3차전에서 패배하면서 조 2위가 된 것이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데 16강에서 만날 상대가 크로아티아보다는 모로코가 더 나은 상황이고 8강에서는 브라질을 피할 수 있기 때문. 이를 의식했는지 경기 후반에는 무리하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볼을 돌리면서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3차전에서 일본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 압도적인 점유율은 가져왔지만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일본의 수비 때문에 박스 근처로 제대로 전진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빌드업이 측면으로 흐르는 경우도 많았다. 선제골 상황에서 아스필리쿠에타의 크로스를 모라타가 선제골로 연결한 장면은 좋았으나 모라타가 공중볼이 장점인 선수는 아니고 모로코 선수들의 피지컬이 일본보다는 위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좋지 못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확보했던 점유율 중 가장 낮은 수치는 독일전에서 기록했던 64%였다. 매 경기 점유율을 60% 이상 확보하고 있는 샘 코멘트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이 좋아 보인다. 모로코가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린다면 상대의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스페인으로서도 많은 득점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로코도 점유율을 크게 내주고 간헐적인 역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경기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고 모라타의 폼도 이번 월드컵에서는 좋기 때문에 스페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임은 분명합니다. 추천 배팅 스페인 승 2.5 언더. 포르투갈 피파 랭킹 9위 2차전에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을 상당히 뺐다. 카드를 자주 주는 주심 때문에 토너먼트를 위해
카드 관리를 해야 했던 것도 로테이션을 돌렸던 이유. 16강전부터는 주요 선수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두가 모두 선발로 복귀하면서 100%의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방 뎁스 문제는 나름 심각한 고민. 호날두가 3차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가히 엑스맨에 가까웠고, 레앙도 클럽에서의 활약과는 달리 대표팀에서의 족적은 아직 미미한 상태다. 현재 조타 등 전방에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 엔트리에서 낙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발 원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호날두의 폼이 심각한 것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 스위스가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면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의 파괴력도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포르투갈은 조별 리그에서 넣었던 6골 중 5골을 후반에 넣으면서 전반에는 공격력이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피파 랭킹 15위 3차전에서 세르비아를 3위로 잡아냈다.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잠그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 코소복의 선수들이 많은 스위스 엔트리의 특성상 세르비아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16강부터는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 코멘트 포르투갈 입장에서 스위스가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끈적한 수비로 포르투갈을 고생시킬 가능성은 충분하고 호날두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 언더 양상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포르투갈도 스코어 차이를 크게 벌리기는 어렵다. 핸디캡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역습 전개에 있어서는 세밀하지 못한 것이 사실. 3차전에서 역습 전개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자주 나온 데다 기본적으로 역습의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지는 않는 타입. 엠볼로의 한방 능력은 충분하기는 하지만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공격이 답답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3차전에서 세르비아 선수들과 신경전을 펼치다가 중원과 수비 진영에서 카드 2장이 나왔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 스위스는 포르투갈에게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역대 전적에서도 11승 5무 9패로 앞서고 있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스위스가 포르투갈을 잡아낸 바 있습니다. 추천 배팅 포르투갈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